자, 이번 시간에는 271쪽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여기입니다. 행정처분의 마지막 부분인데 한 장 넘겨보시지요. 넘기시고 조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272쪽에 맨 위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1번 읽어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습니다. 이때는 폐업 전에 개공지위를 승계합니다. 폐업하고 다시 등록해도 예전에 폐업 전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이 폐업하고 대표자가 등록하면 예전에 법인 지위를 그 대표자가 승계를 해요. 동그라미 2번은 참고하시고 양가로 2번 보시는데 자 이런 겁니다. 일단 양가로 2번 내용은 개공이 이때 업무정지를 받았었대요. 이때 과태료를 받았었대요. 업무정지 과태료 한번 받았었다가 얼마 후 폐업을 했대요. 한참 후 다시 등록을 한 거죠. 이때 폐업 전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폐업 전에 업무정지 과태료 받았던 것이 이 재등록한 날 다시 승계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뭐 다른 걸 또 위반하면 과거에 받았던 걸 누적해서 더 세게 주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바로 전 시간에 행정처분 공부할 때 이런 최나 이 최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 최근 1년 이내 업 앞에 업두개 하면 업무정지 안 주고 절등치 주잖아요. 이런 건 최근 1년 이내의 것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등록한 날부터 거꾸로 1년 이내 받았던 것만 이날 승계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것이 다 승계되는 게 아니라. 근데 법조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폐업 전에 받은 업무정지와 과태료는 각각의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자에게 승계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각각의 무슨 날부터? 처분일부터. 각각의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자에게 승계된다. 폐업 전에 받은 업무정지 과태료 각각의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자에게 처분일부터 1년 안에 재등록할 때 승계된다는 거죠. 이걸 통으로 외우셔야 돼. 처분일부터 1년간 이만큼. 그래서 1번 폐업 신고 전에 개공에 대하여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 이 말은 폐업 전에 업무정지 과태료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각각의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등록한 자에게 승계된다. 처분일부터 1년이에요. 동그라미 2번 끝에 나오죠. 폐업 신고일부터 1년간이라고 틀리게 잘 나와요. 폐업일부터가 아니고 처분일부터 1년간. 자,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은 이겁니다. 자, 개공이 폐업을 하고 재등록을 했었습니다. 재등록 했었는데 과거에 등록 취소 사유를 위반했었습니다. 아직 적발이 안 된 상태에서 폐업하고 다시 등록했거든요. 이렇게 폐업하고 다시 등록을 했어도 예전에 폐업 전의 사유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 폐업하고 다시 등록해도 폐업 전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이 기간을 폐업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했다면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를 하지 않아요. 만약에 3년이 안 되면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를 하죠. 그 대신 이때는 등록 취소가 되면 원칙이 3년 결격이잖아요. 여기서 뭐는 빼줘요? 폐업 기간을 빼주고 이 기간 동안 결격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읽어보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등록관청은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에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폐업 전에 사유로 인한 재등록한 개공에게 행정처분을 할 때는 폐업 기간과 폐업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고려하냐면 동그라미 2번. 개공이
폐업 후 3년 이내에 재등록을 했을 때는 등록관청은 폐업 전의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다만 등록 취소 후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결격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예를 들어 1년간 폐업하고 재등록했다면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가 되었을 때 취소되고 2년간 개공이 될 수 없도록 하겠죠. 네. 자,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 맨 위로 올라가 보면 동그라미 1번 3년을 초과해서 폐업하고 재등록한 개공에게는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왼쪽은 행정처분을 하는 거고 오른쪽은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등록 취소의 경우는 폐업 기간을 따져서 3년 이내면 하고 3년 초과면 안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업무정지 이번엔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했다가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했고 또 재등록했다는 거죠. 업무정지도 폐업 전에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때는 이 폐업 기간이 아까보다는 짧겠죠.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했다면 폐업 전의 사유로 업무정지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3년 이내면 하고 3년 넘으면 아니 1년 이내면 하는 거고 1년 초과면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동그라미 왼쪽에 맨 밑에 3번이에요. 폐업 후 1년 안에 재등록할 땐 폐업 전의 사유로 업무정지 할 수 있어요. 다만 좀 읽어볼 게 있어요. 업무정지는 아무리 세게 줘도 6개월이죠. 근데 6개월에서 폐업 기간을 빼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명문의 규정은 없고 다만 등록관청은 재등록한 개공에게 폐업 전의 사유로 행정처분할 때는 폐업 기간과 폐업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적당히 알아서 빼주라고 돼 있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2번은 1년을 초과해 폐업하고 재등록한 개공에겐 폐업 전의 사유로 업무정지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 3년 초과냐 1년 초과냐만 잘 보시면 돼요. 자, 대표자에게 준용. 이게 작년에 신설된 건데 법인이 폐업하고 대표자가 재등록할 때도 폐업 전의 지위를 대표자가 승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2번하고 3번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행정처분을 다 마쳤습니다. 행정처분을 드디어 다 마쳤어요. 2시간 하고 조금 더 한 10분 정도 해서 행정처분을 다 마쳤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이 전체 행정처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아래 형벌 갑니다. 형벌. 이 공인중개사법에는 행정형벌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행정형벌이라는 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 형사재판을 해가지고 징역형이나 벌금을 받는 건데 일단은 이 벌칙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써 있을 거예요. 벌칙이라는 단어 보이죠? 첫 줄의 본문에 벌칙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벌칙이라고 해요. 행정형벌은 징역 벌금이고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라고 해요. 그 벌칙 중에 지금 형벌을 본다는 얘기예요. 형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 이하 벌금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자, 형벌 시작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이하 벌금은 어떻게 외우냐면 되게 쉬워요. 무거, 관직, 쌍투. 무거, 관직, 쌍투. 3-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엄청 무겁죠. 그래서 무거, 관직, 쌍투 이렇게 외웁니다. 무거, 관직, 쌍투. 자, 무가 뭡니까? 첫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네. 편히 그냥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해서 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나오잖아. 그런 단어는 우리 법이 없어요.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뜨면 무 3- 이렇게 고르면 돼요. 거는요. 거짓 부정 등록한 자. 이 거가 여기 있어요. 절등시에 여기 거. 해결거 여기 거에 있는 애예요. 거짓 부정 등록 절등치 여기 3- 거짓 부정 등록. 그다음에 여기 이제 관직상투는 이 금지행위에 들어있는 것들이죠. 여기 관직상투 3- 여기 있는 거. 소공은 자격정지 있죠. 관직상투 3- 여기 있는 거. 네. 관이 뭡니까? 관계법령인 주택법에서 양도나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동산의 분양과 임대와 관련 있는 증서다. 청약통장 같은 것이죠. 이거의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매매를 어불했다.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그거를 꼭 주니까 관자를 찾으면 돼요. 자, 즉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 쌍, 거래 당사자 쌍방 대리했다. 직쌍, 쉽게 골라요. 투는 두 가지예요. 투기 조장 행위가 두 가지라고요. 탈세 등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이나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맨 끝에 매매를 중개했고요. 맨 끝부분 두 번째 줄 중간에 나오죠. 매매를 중개했다. 탈세 등을 목적으로 등기를 안 하고 매매하는 걸 중개했다.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투기 조장 행위. 또 하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매가 제한돼 있는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다. 이렇게 해서 투기 조장 행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과관직상 투 이렇게 앞글자 따서 외우면 다 풀어요. 다 그대로 풉니다. 그대로 나오니까요. 자, 이제 넘겨서 1-1. 1-1이 좀 많네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서 판매 명수 비유 엄청 많아요. 양양이사 판매 명수 의비유유. 글자 따서 외우는 거는 그리 어렵진 않고요. 근데 이게 좀 어렵지 않은 이유가 양양이사 판매 명수 의비유유가 대부분의 것들이 앞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제 손을 한번 따라 보세요. 여기 이사 앞에 나온 거죠. 여기 판매 명수 그리고 여기까지 앞에 다 나온 거예요. 네, 그렇구나. 앞에 나왔던 것들이네. 자, 그러면 양자부터 보죠. 이제 순서대로 써드렸으니까. 양은 동그라미 1번이 여러 문장으로 만들어지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경우 자격증을 양도한 자,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 자격증을 양수받은 자, 또 대여받은 자. 전부 다 1-. 전부 다. 물론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자는 자격 취소도 받죠. 네. 자, 두 번째 양은 총 8개로 만들어지겠네요. 이번엔 개공이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다. 자기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다. 등록증을 양도한 자, 등록증을 양수 대여한 자, 또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한 자,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한 자, 등록증을 양수받은 자, 등록증을 대여받은 자까지 전부 다 1-. 몽땅 싸그리다. 양. 좋아요. 물론 이제 개공이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하나 등록증을 양도 대여했으면 절동치도 같이 받죠. 양. 2는 3번에 2개 들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다. 이중 등록 이렇게 있는 거죠. 이중 등록했다. 또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소속됐다. 이중 소속 2개입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렇게 2개.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렇게 됩니다. 이중 등록한 자, 이중 소속한 자 전부 다 1-1. 개공이 이중 등록, 이중 소속하면 절동치에 들어있던 거죠. 거기까지는 행정처분할 때 하시고 여기서는 굳이 행정처분을 다 일부러 써서 뭐 외우고 같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4가 4번이죠. 그 3번하고 4번을 좀 조심하라고 했었죠. 아까 전 시간에. 이중 등록은 절동치인데 이중 사무소 2개 두었다 이렇게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은 임등치 1-1이죠. 1-1이고 다음 양양이사 받고 그다음에 5, 6, 7, 8이 판매 명수 우리 금쟁이 들어있던 거잖아요.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가르치게 했다. 매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했다. 명은 2개죠. 저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은 자, 또 저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자. 이렇게 하면 두 사람 서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저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은 자,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자 이렇게 하면 뼈다가 2개 서 있는 거잖아요. 1-1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읽으면서 뼈다가 2개를 마음속으로 그리세요. 뼈다가 2개 그리면 돼요.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 의뢰받았다.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인용했다. 그래서 1-1 이렇게. 좋아요. 자, 명했고 수 8번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 받았다. 중개 보수나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았다. 법비 초과라는 얘기죠, 뭐. 그 다음에 9번은 뭐 두 번째 줄만 잘 알면 충분해요. 두 번째 줄 알면. 자, 우리 을차 있죠, 여기 을차. 거래정보사업자 위반한 거. 개공으로부터 L에 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개공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했다. 을차 하시면 됩니다. 을차. 지정 취소 1-1 받는 사유였죠. 자, B. 을 했고요. B는 비유유만 이제 처음 나온 거죠. 오늘 이제 처음 나온 거죠. 행정처분에 아까 다 나왔던 것들이고 나머지는 위에 건 다 나왔던 것들이고. B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비밀 준수 의무 위반 1-1이라는 얘기고. 다만 그 오른쪽도 중요하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것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사유라고요. 네. 뭐 이렇게 또 단독으로 문제가 됐었어요. 다음 위반 사유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묻기도 했어요. 이럴 때는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했다. 이거 그러면 돼요. 자, 유인데 자, 11번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인데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썼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니까 1-1 당연한 거죠. 12, 13번 묶어서 정리할게요. 12, 13 묶어서. 자, 개공이 아닌 자로서 간판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썼다. 예. 근데 우리가 유라고 지금 외우고 있지만 사실은 앞에가 아닌 자로서 이 부분이 더 핵심이에요. 그 부분을 키워드로 잡으면 돼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개공이 아닌 자, 마지막 개공이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법에 표시 광고를 했다. 전부 다 아닌 자, 1-1로 그러면 돼요. 1-1로. 자, 그냥 뭐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오니까 글자만 닳아서 외우면 충분히 문제를 풉니다. 그때 형벌 대상자를 볼게요. 형벌 대상자. 만약에 이 자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징역을 받은 거잖아요. 징역을 받으면 당연히 자격 취소, 입업 징역이니까 자격 취소이면서 결격이기 때문에 절등치도 받게 된다는 얘기고 또 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결격이 되어서 절등치만 될 것이다. 다음 2번. 소공이 이 법을 위반해 징역받으면 자격 취소가 될 것이고 300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결격이 될 것이다 이거지. 네. 다음 보조원도 형벌 대상에 들어가느냐 이건데 자, 보조원. 예를 들어서 보조원이 무등록 중개업할 수 있죠. 그리고 중개보조원에도 이 금지행위, 관직상투, 판매 명수 이런 거 다 적용되죠. 이 금지행위는 개공 등에게 적용되니까. 또 중개보조원도 2종 소속할 수 있죠. 양수대여도 있고 그다음에 보조원도 비밀 준수 의무 위반하죠. 보조원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고 개공이 아닌 자죠. 근데 얼마든지 보조원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형벌이. 심지어 일반인도 가능하다. 일반인. 개공 등이 아닌 일반인이어도 그렇죠. 무등록 중개업 가능하죠. 무등록 중개업도 있고 여기 유사명칭 여기 개공이 아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 다 가능하죠. 양수받은 자도 있고. 네. 그래서 형벌은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얘기야 그냥. 형벌은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병과 처분도 자주 출제에 물어요. 자, 징역형하고 벌금형은 같이 주지 않는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이하 벌금 이런 얘기니까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이걸 같이 주진 않고 2번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병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대여했으면 행정처분으로 자격 취소, 형벌로 1-1을 받는다는 얘기지. 여기 병가되는 거 많죠? 여기. 지정 취소 1-1, 자격 취소 1-1, 자격 정지도 1-1 여기 있네요. 여기 형벌도 여기 다 있고 여기. 이게 병과되는 것들. 병과 행정 처분과 행정 형벌을 같이 받는 것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3번. 이것도 출제했어요. 벌금형하고 과태료는 병과하지 않는다. 이건 성질이 완전히 다른 거죠.
벌금이 형벌이고 과태료는 기출질서 위반하기 때문에 위반 정도가 다른 거예요. 같이 주지 않아요. 자, 양벌 규정 갑니다. 양벌 규정은 우리 법 마지막 법조문 50조에 있는데 양벌 규정은 동그라미 1번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이들이 우리 법 48조 3-2와 49조 1-1을 위반했다고요. 직원이 위반했을 땐 그 행위자를 벌하지 행위자에겐 징역이나 벌금형을 주겠죠. 근데 누구에게도 개공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 예전 우리 고용인 파트에서 배웠던 거죠. 개공이 위반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개공에게는 징역 주면 안 되는 거고 개공에게는 벌금형을 준다는 얘기인데 그 벌금형을 받는 이유가 관리감독의 소홀이었단 말이에요. 관리감독 소홀. 그래서 2번이 중요하지. 면책 규정이 있죠. 개공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아예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자, 밑에 양벌 규정 내용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고용인이 징역형을 받는다면 개공은 벌금형이고 고용인이 벌금형을 받는 경우라도 개공은 벌금형을 받는데 둘 다 벌금형을 받게 되더라도 그 금액이 같은 건 아니라고. 동일한 범위 내에서 받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3번을 보면은 일부러 다 읽어드립니다. 그 형벌은 형법상 과실책임주의에 따라서 무과실이면 형벌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개공이 그 벌금형을 받는 이유는 관리감독의 소홀이었잖아요. 그래서 면책 규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은 개공이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형을 받는데 이 벌금형이 300만 원 이상일지라도 결격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거지. 본인이 직접 위반해서 받은 벌금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격이 아니고 절동치가 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 과태료 갑니다. 과태료가 공인중개사법의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과태료는 우리 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500만 원 이하와 100만 원 이하. 먼저 이제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부과해요.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등록한청이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예요. 자, 500만 원짜리는 어떻게 외우냐면 연수, 설명, 운명, 징, 검, 개 이렇게 외워요. 연수, 설명, 운명, 징검계. 연수, 설명, 운명, 징검계. 무슨 말이냐면 연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연수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이 아가씨는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설명해 주고 있어 사람들한테. 뭘 좋아하냐면 베토벤 5번을 좋아한대. 맞죠? 5자가 있죠? 베토벤 5번을 이렇게 2번 듣는 걸 좋아한대요. 누구랑? 징하게 시커먼 개랑 같이. 말도 안 되나요? 그래도 스토리가 있잖아요. 연수, 설명, 운명, 징검계. 자, 시작합니다. 연수는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다. 연수교육은 개공과 소공은 2년마다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2년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고요. 바로 위에 그 색깔 처리된 거 보세요. 시도지사가 개공이나 소공에게 처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느냐가 시험에 잘 나와요. 과태료를 누가 부과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연수교육의 실시권자가 시도지사잖아요.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거고 뭘 조심해야 되냐면 개공이 위반했을 땐 보통 등록한청이 떠오르거든요. 여기는 그렇지 않고 시도지사가 500만 원의 과태료를 개공에게도 준다는 얘기라고요. 다음 두 번째는 설명.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 자가 개공이라는 걸 조심해야 돼. 바로 위에 제 개공이라고 써드렸죠. 개공이라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잠깐 여기 칠판을 보시면 여기 이제 확인 있죠. 확인. 여기 확인이 있어요. 이건 자격정지니까 소공이 위반한 거잖아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는 자격정지예요. 이게. 자격정지. 근데 이거는 개공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다. 근거 자료를 제시 안 하면 500 이하 과태료예요. 이게 원래 작년까지는 업무정지에 있었어요. 업무정지 쪽에. 업무정지에 있었다가 업무정지에서 과태료로 옮겨갔어요.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 위반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거든요.
근데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안 했고 근거 자료 제시 안 했을 때 업무 정지 석 달 이렇게 받으면 타격이 크더라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일을 안 하면 타격이 크겠지. 그래서 우리 돈으로 때우기로 하자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다, 근거 자료 제시 안 했는데 그 위반자가 소공이면 뭐고? 자격정지고 개공이면 500이하 과태료다. 이런 데다가 이제 소공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매우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500이하 과태료. 다음에 이제 이때 3번, 4번은 운명. 운명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받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국장이 과태료 부과하겠죠. 그 위에 2번은 등록한증에 부과하는 거고. 자, 운은 이 운자하고 똑같아요. 여기 지정취소의 거운 이 운자 같아요. 그래서 운영규정에 승인받지 않았네. 변경 승인받지 않았네. 운영규정에 위반했네. 운영규정 위반은 지정취소 사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500만 원이 과태료 사유이기도 하고 그 다음 4번 조사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했다. 이때 그 개공일 때는 업무정지 준다고 그랬죠. 촐랑촐싹 값을 업무정지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는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이 과태료다. 그다음 밑에 이제 5, 6, 7, 8, 9는 전부 다 협회 거예요. 협회는 고민할 거리가 없어요. 협회가 위반해서 받는 건 500만 원의 과태료 말고는 아예 없어요. 협회가 떡이면 무조건 500의 과태료예요. 그리고 당연히 국장이 과태료 부과하는 거죠. 자, 운명징검계. 자, 운은 공제사업의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다. 공제사업의 운용 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이나 협회에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그랬어요. 운용 실적 공시. 운. 그다음 명.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했다. 이렇게 해서 그 협회의 지부, 지회는 오로지 국장만이 감독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감독상 명령에 불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협회 공제 임원에 대해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징계해임 요구 국장이 하죠.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장은 국장의 요청을 받아서 공제사업에 조사 검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원장님의 숙제 검사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공제 업무에 대해서 개선 명령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자, 이겁니다. 징검계, 운명 징검계 전부 다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한다.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누가 부과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연수, 설명, 운명, 징검계 했습니다. 자, 500짜리 과태료 있고 이제 100짜리. 우리 법에서 제일 약한 거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건 500만 원 이하, 이건 100만 원 이하고 실제 100을 준다는 최대 가능하다는 거죠. 최대 500, 100을 가능하다는 얘기고 실제 100만 원 이하는 50만 원 넘는 게 없어요. 다 어떤 건 20, 어떤 건 30, 어떤 건 50이래요. 자, 100만 원 이하는 어떻게 외우느냐면 이, 보, 개, 반, 배, 광고, 문자 이렇게 외워요. 100만 원 월세 빌린 거예요. 월세 100만 원 빌렸더니 문자 날라왔어. 이보게 방을 빼주게. 문자가 왔는데 잘 보니까 광고 문자예요. 그래서 이보게 방방빼 광고 문자 이보게 방방빼 광고 문자 하시면 됩니다. 자, 2가 1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전 신고는 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안에 하게 돼 있죠. 사무소 이전한 날부터 10일 안에 이전 신고하지 않았다. 보통 신고 쪽이 과태료 많거든요. 이렇게 외워도 돼요. 이사비용 100만 원. 뭐라고요? 이사비용 100만 원. 이렇게. 이전 신고 안 하면 100만 원이 과태료다. 자, 보는 2번에 있는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관계증서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 보증설정 제도에서 이런 제도가 있어요.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개공은 거래 당사자에게 이제 그 보증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중개가 완성되었는데 나로 인해서 나중에 손해를 입게 된다면 내가 설명하는 이 보증 기관, 보장 금액, 보장 기간 이걸 설명해 준다고. 설명해 주고 설명만 하면 기억이 오래 안 가니까 설명하고 보증 관계 증서 사본을 교부하고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되지. 이건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 관계 증서에 사본을 교부하지 않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했다 이거죠. 자, 개는 보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 게 있긴 한데요. 지금 말씀드리죠. 여기 임등치 우리 바로 전 시간에 배운 행정처분에서 이 보증 설정을 하지 않았다.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죠. 지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보증 설정 안 하면 임등치잖아요. 근데 보증 관계 증서 사본을 교부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잖아요. 그래서 이 보증에 대해서는 센 거는 임등치에 들어있고요. 센 거는 임등치에 들어있고 약한 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들어있거든요. 이게 이제 좀 이따 또 하나 또 나옵니다. 일단 보증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따 또 하나 더 필기하겠습니다. 자, 보호했고 개가 3번 등록증 또 자격증 또 중개보수 요율표 또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이거 액자 안 걸었다고 액자를 개시 의무 위반 똥개는 100만 원 이렇게 해도 돼요. 똥개는 100만 원. 자, 이 반이 몇 번에 있냐면 일부러 뒤에다 뺐어요. 9번이에요. 9번. 이 반이 동그라미 9번입니다. 9번을 먼저 가겠습니다. 9번 자격 취소되고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우리 자격 취소되면은 7일 안에 자격증을 반납하게 돼 있잖아요. 자격 취소되고 7일 안에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았다고요. 분실했으면 사유서 내야 되잖아요. 그 사유서 제출하지 않았다고요. 집에다가 짱 박아두고 나 자격증 잃어버렸다고 거짓으로 사유서를 제출할 수도 있죠. 어쨌건 이 세 개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어떤 부분을 내더라도 반납이 다 들어있어요. 이거는 왜 여기다가 따로 뺐냐면 이건 자격증 반납이니까 누가 과태료 부과한다?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에 따로 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개공이 위반한 거거든요. 전부 다 개공이 위반한 거라서 전부 다 등록관청에 부과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개공에 부과하는 거. 자, 반 했고 이제 두 번째 반은 다시 왼쪽으로 와서 4번이죠. 등록 취소되고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다. 이 등록증 반납에는 사유서 제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짧잖아요. 사유서 제도가 없으니 짧아요. 등록 취소되고 7일 안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다. 자, 답했고 이제 폐업은 총 4가지 있어요. 휴업 신고 안 했다. 또 폐업 신고 안 했다. 또 중개업에 재개 신고 안 했다. 또 휴업 기간에 변경 신고 안 했다. 넷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이건 이렇게 외워야 돼요. 폐업과 그 친구들. 자, 뭐라고요? 폐업과 그 친구들. 좀 유치해도 그냥 그렇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폐업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 친구들도 잘 나온다고. 폐업과 그 친구들,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하나만 위반해도 다 백과태료입니다.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갈 거 뭐가 있냐면 이 중에서 3월을 초과하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들어있잖아요. 이 안에. 3월 초과 휴업 신고 안 했다, 폐업 신고 안 했다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3월 초과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보면은 임등치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해서 휴업하게 되면은 임등치에 들어있거든요. 이게. 마침 휴업하고 보증은 센 거는 임등치에 들어있고 휴업하고 보증은 약한 거는 1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보증은 물론이고 뭐도 휴업도. 휴업과 보증은 센 거는 임등치, 약한 것은 100만 원이다. 이렇게 외워요. 휴업과 보증, 센 것은 임등치, 약한 것은 100만 원. 제가 아까 그래서 전 시간에 임등치 할 때 휴업하고 보증을 외우는 방법을 따로 말씀드린다고 했거든요. 휴업 보증은 휴업과 보증, 센 것은 임등치, 약한 것은 100만 원. 6월 초가 센 거, 3월 초가 신고했다 백과태료. 보증 설정 안 하면 임등치, 보증 관계 증서사본 안 하면 백과태료다. 패했고, 자, 광고. 6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와 개공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 우리가 개공이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할 때는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의 성명을 써야 되잖아요. 자, 오른쪽에 이제 문자. 자, 개공이 사무소 명칭을 만들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개 광고문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성명을 허위로 표기했다. 개공의 간판, 다 100만 원 과태료고. 8번. 부칙상 개공이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문자를 썼다. 광고, 문자인데 좀 더 공부하기 쉽게 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아까 좀 전에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배웠죠.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요. 양양, 이사, 판매, 명수, 의비, 유가 있었죠. 그 유가 뭐였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또 개공이 아닌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쪽하고 관련이 깊어요. 지금. 여기 이제 개공이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쓰면 1-1. 근데 개공이 사무소 명칭 위반했어. 그러면 과태료. 또 개공이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하면 1-1. 개공이 표시 광고 위반하면 과태료. 이렇게. 그래서 사무소 명칭 또 표시 광고 이거를 개공 위반하면 과태료, 아닌 자 위반하면 1-1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의 과태료 다 있고만요. 다 있고. 자, 밑에 이제 과태료 부과권자 되게 시험이 잘 나옵니다. 과태료를 어떤 사유를 누가 주느냐 이거지. 자, 거래노무사업자와 협회에 대해서는 늘 국장이 과태료 부과. 자, 그리고 자기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다. 이자가 개공이어도 소공이어도 다 시도지사 부과하고요. 또 자격 취소되고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과태료 부과하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등록한 자에 부과해요. 자, 과태료 부과 기준 보면은 자, 1번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도 좀 살짝 정리해 보면은 여기 자격정지 6자주냐 3자주냐 그리고 업무정지 지금 제가 지웠습니다만 업무정지도 6자 주는 것도 있고 3자 주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격정지랑 업무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과태료 있죠. 과태료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인데 실제로 얼마 줄 거냐?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지. 이걸 한꺼번에 기억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럼 이거는 뒤바꿔 쓰면 틀리는 건데 오늘 한쪽을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태료가 대통령령이다 이걸 하나 외워요. 현재 대통령 이름이 박근혜잖아요. 그래서 그냥 과태료 박근혜 이렇게 외우세요. 이건 대통령 모독 아니에요. 그냥 봐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냥 외우는 방법이니까 모독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과태료 박근혜 이렇게 외우세요. 과태료 박근혜 이렇게 외우고 과태료는 박근혜 대통령령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국토부령 이렇게 외우면 돼. 그리고 자 밑에 과태료도 역시 500만 원 이하 주고 100만 원 이하 주는데 이것도 몇 분의 몇 2분의 1 범위 안에서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려도 각각의 500, 100 이 총액을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거죠.
밑에 이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쭉 보이죠? 500만 원 과태료 보이는데 여기서 이 정도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500만 원 이하에서 2번에 보면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 안 했다. 이것이 이제 그 개공거잖아요. 개공거인데 그 가나다 보세요. 가나다.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했는데 근거 자료를 제시 안 했다. 400. 또 설명의 근거 자료는 제시했는데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하면 400. 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고 근거 자료도 제시 안 했으면 500. 그러니까 이 설명,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고 근거 자료 제시 안 했는데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400, 둘 다 안 하면 500이다. 이렇게 기준이 만들어져 있고 이건 최근에 신설된 거니까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세 가지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500짜리는 지나가세요. 지나가시고 뒷장에 100만 원 이하를 외우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학원에서 강의할 때는 이런 거는 지금 하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는 100% 다 수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00% 지금 수업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로, 이론 강의 이거 하나로 이제,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하는 거예요. 학원에서는 이런 걸 아직 하지도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이런 거 하지도 않아요, 아직. 예. 처음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자,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 부과 기준, 이거를 외우는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자, 이보계 자격증 30에 살랑거 이렇게 외워요. 이보계 자격증 30에 살랑거. 자, 이가 거기 뭐 섞여 있어요, 지금. 섞여 있는데 아까 이게 100만 원 이하로 한다면은 이거 아까 이전 신고예요, 이전 신고. 이전 신고니까 앞장에다가 쓰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디냐면은 276페이지 맨 밑에다가 쓰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쓰는 것을. 자, 2가 그 1번이야, 1번. 동그라미 1번에 이전 신고. 보는 2번이고 3번은 걔는 3번이야 또 마침. 이보계. 그럼 자격증이 그 9번. 자격증 반납 안 한 거. 자격증에 반납을 하지 않은 거. 이것이 이제 9번이에요. 이보계 자격증 30에 살랑가 이렇게 외워요. 그 다음에 등, 광고, 문자. 이 등이 뭐냐면 그 등록증 반납을 하지 않은 거. 등록증 반납하는 게 몇 번인가요? 4번. 광고는 몇 번이냐면 6번. 문자 7번. 문자 8번. 이거. 4, 6, 7, 8은 50짜리예요. 50만 원짜리. 등의 광고 문자. 백남바 50 이렇게 외워요. 뭐라고요? 백남바 50. 그 다음에 마지막 폐업과 그 친구들. 이건 20짜리야. 2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이 폐업과 그 친구들이 총 몇 명이에요? 총 4명이지. 휴업 신고 안 했다. 폐업 신고 안 했다. 휴업기간 변경 신고 안 했다. 중개업에 재개 신고 안 했다. 4가지죠. 폐업과 그 친구들 총 4명이서 세뱃돈 5만 원씩 받았대. 세뱃돈을 5만 원씩 받아가지고 20. 네. 이거 잘 외워놔야 돼, 이거. 이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예요. 이보계 자격증 30에 살랑가 등의 광고 문자 백남바 50 폐업과 친구들 20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다음에 이제 뭐 279페이지부터 이 기출 예상 문제, 기출 문제랑 섞여 있는 거고 거기 있는 문제 한 문제도 안 빼고 다 풀어봐야 됩니다. 한 문제도 안 빼고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부 다 중요한 문제고 총 무려 24문제가 들어있습니다. 24문제 들어있고 전부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풀어보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3시간에 걸쳐서 행정처분, 지정취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그다음에 절동치, 임동치, 업무 정지 다 외웠고 행정처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쪽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의 승계 쪽도 이번 시간에 했죠. 행정처분 승계. 처분일부터 1년간 폐업전의 사유로 행정처분하는 것들, 할 수 없는 것들, 그다음에 형벌 3-2, 그다음 1-1 형벌 2개 했고 과태료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까지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했고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총 2편 들어갑니다. 이제 2편은 어디 있냐면은 293페이지에서 한 장만 넘기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방금 우리는 공인중개사법을 다 마쳤어요. 총 24강 걸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32문제가 출제돼서 작년 기준으로 하면 공인중개사법 이 전체에서 현재까지 배웠던 여기 32문제가 나왔고 다음 2편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 또 하나 있죠. 우리는 시험에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또 하나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단원이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걸쳐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공부하겠습니다.